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엽기적인 사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과거에 스케이트 선수로 맹활약했던 김동성 선수지요. 지금은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김 코치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중학교 여교사가 있었는데, 그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여교사의 어머니를 살인 청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살인 청부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안영찬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 교수님께서 사건 개요를 한번 자세하게 시청자들을 위해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그 2018년 4월에 이 두 분이 이제 이 여교사분은 스케이트 배우는 강습생이고, 수강생이었나 보죠? 예, 그렇죠. 이 김동성 이 선수가 원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이 친구가 이제 코치를 해가지고 만났는데, 근데 이 여교사분이 김동성 이 코치한테 좀 속된 말로 뿅 갔나 봐요. 반했어. 네, 반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막 롤렉스 시계니 외제차니 막 해가지고 한 5억 5천만 원 정도로, 5억 5천 네. 정도를 5,500도 아니고 네, 5억 5억 5천을 선물로 줬어요. 야, 유부녀죠? 예, 유부녀. 그 여교사는 유부녀인데 예,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또 일본으로 또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유부남 유부녀입니다. 김동성도 유부남. 둘 다? 네, 둘 다. 아, 그렇군요. 둘 다 이제 같이 일본으로 여행 가서 와가지고 이제 같이 살기로 하는데, 요 김동성 요 코치는 와이프하고 이혼을 하고요.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교사가 이제 살집을 마련하기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살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재력가인 자기 친어머니를 신분센터에다가 살인해달라고 청부를 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죠? 저는 어떻게 자기 친엄마를 살인 청부하는지가 좀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살인 청부해가지고 6,500만 원 정도를 줘요. 살인 청구한 네, 업체에다가? 네, 업체에다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살인을 이제 하질 않고 이제 돈만 뜯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여교사의 남편이 자기 와이프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불륜 저지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와이프의 이메일을 몰래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이메일 안에 내용 중에서 신분센터에다가 자기 장모를 살인 청부하는 내용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남편이 신고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제 존속살인 예비죄 해가지고 이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존속살인 예비죄로 아직 이제 뭐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죠. 시작은 못했죠. 시작을 안 했으니까 미수는 아니고. 그런데 그 살인 청부하면서 6,500만 원을 다 줬나요? 예, 그러니까 6,500만 원을. 근데 그 대충 내용은 6,500만 원 딱 준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계약금 줬겠죠. 예, 얼마를 주면서 이제 이쪽에서 또 신문센터가 약간 좀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돈을 이제 계속 뜯기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김동선 선수와 그 유부녀 여교사하고 그런 불륜 관계는 남편이 다 있고 부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불륜 관계는 반사회적인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보는 그렇죠. 있나요? 예, 그러니까 뭐 불륜을 맺기로 하는 계약이든 아니면 뭐 어떤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집을 마련하기로 하는 계약이든 다 반사회적인 거고요. 다 무효죠. 그러면 금전을 받고요. 네. 청부 살인을 해주겠다고 부탁을 받고 금전을 받고 살인 청부한 그 계약은 그 효력이 있나요? 그 계약에? 그것도 이제 우리 민법 103조에 반사회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기로 하는 계약은 누가 봐도라도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고요. 따라서 그것은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 무효지요? 예, 효과는 무효다. 그러면 지금 그 여교사가 심부름센터에게 어머니에 대한 살인 이행을 요구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죽이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의미니까 뭐
사람을 죽이려 약속했더라도 죽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자기 와이프 어머니를 죽여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 신부름센터가 이행해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거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예. 당연하지요. 예.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네. 심부름센터는 그 6,500만 원을 받고 살인 청구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금전을 받고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그 6,500만 원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 계약금 뭐 일부 받고 뭐 실행하면은 뭐 돈 더 받고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죽이면 더 주겠다. 네. 아무튼 그것도 이제 무효니까 약속한 돈을 신부름센터는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죽이지 않았고. 예. 죽이는 자체도 또 죽이기로 무효니까. 약속하는 것도 무효니까 네. 죽일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죠.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돈은 어떻게 해요?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럼 만약에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였다 하더라도 돈은 약속한 돈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무효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6,500만 원이 이미 지급됐잖아요. 근데 지급됐는데 사람을 약속한 대로 죽이진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돌려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네. 여교사가 심부름센터에다 2천을 줬어. 네. 계약금으로. 예. 그런데 이행을 못했어. 예. 그러니 여교사가 당신 심부름센터 이행을 못했으니 예. 다시 2천만 원 달라. 예. 할 수 있나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6,500만 원이 지급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효라는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 민법 746조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원래는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무효니까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정상인데, 만약에 그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다라는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6,500만 원은 아까 말씀 2천만 원은 뭐죠? 사람을 안 죽였다는 이유로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없죠? 요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살인 청부 문제는 청부 계약을 했더라도 무효니까 사람 죽일 필요가 없고 죽이란 돈은 뭐죠? 줄 필요가 없고 다만 지급한 6,500만 원 뭐죠? 돌려받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법 746조죠. 예. 불법 원인 급여. 예. 그러니까 직역하면 불법을 원인으로 준 돈은 그렇죠. 예. 반환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예. 제가 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것이 불법 원인 급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사건이 한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내용도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신데 학창 시절에 좋아하던 여친이 있었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몇 년 만에 잘 지내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래 좋아하던 사람이니까 좋아가지고 만났겠죠. 근데 이 옛날에는 자기를 그냥 뭐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 여자친구가 이제 막 좋아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뭐 만나고 막 그랬는데 한 번은 이 여자분이 이 남자친구한테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너 필리핀 여행하겠니?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예요?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돈도 대주고 해외 여행 가라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해외 여행을 가게 되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요. 혼자 가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의 목적이 뭐냐면 그 남자 이름으로 보험을 이빠이 엄청나게 가입을 한 후에 물론 수익자는 지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필리핀으로 여행을 보내고 그 필리핀에서 살인 청부를 해가지고 그 남자를 죽이려는 계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이 필리핀 여행 갔고요. 또 필리핀 살인 청부업자가 이 남자를 죽이는 것까지 성공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요새 보면은 그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쵸, 죽었죠. 그러고서 이제 남자친구 앞으로 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받은 거야? 받았죠.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그런 사실 행위가 알았다면 일단 이것도 그 보험 계약 자체도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보험회사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 보험금 거죠. 줄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746조의 단서가 있어요. 746조의 단서벌은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단서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피해자는 돈을 뭐죠?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의 경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뭐예요? 지급한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불법한 원인이 수익자인 그 여자분에게만 있는 거니까요. 좀 어려졌나요? 좀 어렵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수익자가 누구야 지금? 수익자 그 여자분인 거죠. 여자지요.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거를 무효란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만요? 수익자에게만 있고 보험회사에게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이행한 것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불법의 원인이 돈 받은 놈,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 김동성 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불임센터에 지급한 6,500만 원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불법 원인이니까. 근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살인 청부를 하고 죽이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지급한 돈을 뭐죠?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약간 좀 어렵나요? 어렵네요. 자, 그러면 유부녀 그 A 있죠? 예. 김동성하고 그런 불륜 관계 예. 계약은 물론 무효죠. 증여계약. 만약에 줬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뭐 좋아서 불륜 관계 서로 좋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불륜 계약했어요. 그죠? 불륜 관계를 불륜 관계라고 하지만 네. 좋아서 롤렉스 시계를 줬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그 불륜 관계를 맺기로 하는 계약 자체도 일단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요새는 우리가 지금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죠, 교수님. 그렇죠. 네. 혼인빙자 간음죄도 없어지고.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불륜을 저지른다고 해서 뭐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적으로는 그것은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뭐가 되죠? 무효고. 따라서 불륜 관계를 맺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5억 5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단 말이죠. 이 계약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것도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죠? 첫째, 그 여교사분이 진짜 좋아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에 아무 이유도 없이 5억 5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외제차를 줬다면 그냥 그거 유효한 거죠. 좋아서 줬다? 좋아서 줬다면 그냥 증여계약으로서 유효한 거고. 근데 만약에 그 김동성과의 불륜 관계를 계속할 조건으로 5억 5천만 원을 준 거라면 예를 들어가지고 네가 외제차 안 바꿔주면 나 너하고 안 만난다 이러는 바람에 뭐 동성 씨 저를 버리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불륜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5억 5천 상당의 자동차와 롤렉스 시계를 준 거라면 그때는 그것도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죠. 그렇죠. 같은 말씀드리면 그냥 좋아서 준 거는 증여계약이니까 뭐 유효합니다. 근데 만약에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5억 5천 상당의 금품을 줬다면 그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된다. 예. 김동성 A가 지금 김동성에게 줬잖아요. 예, 5억 5천만. 금품을 그럼 반환받을 수 있나요?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만약에 진짜 좋아서 준 거라면 유효한 거니까 반환받을 수 없는 거고 없는 거죠. 유효니까 이제 김동성 거가 된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불륜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주온 경우에는 무효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냐면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반환받지 못한다. 네, 그렇죠. 반환받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튼 결국은 유효든 무효든 김동성 씨에게 준 5억 5천은 이 여자분이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면 유부녀 A와 예. 김동성 씨의 동거 계약은 그 동거 계약의 효력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최종적인 이제 그 살인 청부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동거할 목적. 함께 이제 동거하고 집 마련할 목적이었거든요. 이것도 뭐죠?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반사회적인. 네, 그래서 동거 계약을 했더라도 뭐 김동성 씨가 싫어 그러면 강제할 방법 없는 거죠. 이것도 이제 반사회적인 질서의 법률 행위니까 예,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게 보면은 지금 이게 사건이 좀 묘하게 됐는데 일단은 그 살인 청부업자 그 신분을 썼다 그 사람들은 뭐죠?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살인을 청부한 그 유부녀 A도 뭐죠? 처벌받아야 되고, 그죠? 김동성 씨는
처벌받지는 않겠죠, 교수님. 그죠? 그렇겠네. 지가 시킨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킨 건 아니니까. 고의성이 없었으니까. 네, 그냥 뭐. 김동성 씨는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뭐 김동성 씨는 형사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살인을 하려고 했던 신부름센터 직원이나 그다음에 살인 청부한 그 유부녀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뭐 김동성 씨는 뭐 지가 시킨 게 아니라면 뭐 형사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교사가 좋아서 예. 김동성 자기가 씨에게 좋아서 좋아서 예, 그냥 뭐 벤츠도 사주고 예. 또 뭐 롤렉스 시계도 주고 했기 때문에 예. 김동성 씨는 형사적인 처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아주 묘해져요, 교수님. 왜냐하면 보시면 유부녀 A는 그 6,500만 원 그 준 돈 돌려받지 못하죠, 교수님. 네. 그죠? 그 다음에 김동성 씨에 준 5억 5천만 원 돌려받지도 못하고, 네. 돈은 다 탕진하고, 네. 그 다음에 뭐죠? 자기는 뭐죠? 깜빵 가게 되고, 그리고 김동성 씨는 결국 뭐예요? 형사처벌도 안 받고, 5억 5천만 원도 돌려줄 필요도 없다라는 아주 이상한 결론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김동성 씨는 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법적으로는 참 묘하게도 형사처벌할 수도 없고 또 5억 5천만 원도 법적으로는 돌려줄 이유도 없고 뭐 이런 상태가 됩니다. 역시 민법은 돈, 머니와 예. 성에 대한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돈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성도 소중하게 여겨야지. 이런 불륜관계로 인해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많고 또 이런 또 불륜관계 또 이렇게 또 사람이 이렇게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막 이성을 상실하고 심지어 지금 이 사건은 어머니를 살인 청부했고요. 또 후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또 구속된 딸 때문에 매일매일 면회하신대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 스트레스 받고. 그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지금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딸이라 하더라도 당신 딸이니까 매일매일 면회 가시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러니 얼마나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격고시를 준비하는 네. 수험생들을 위해서 예. 민법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제 이름을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제 강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저도 해봤어요. 안영창 씨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인터넷 이런 유튜브 강의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식이고 그런 강의인데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하면 여러분이 댓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고 또 여러분한테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여러분이 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강의를 진행한다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강의 기법이 아닐까라는 좋은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민법 강의를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법학도들이 또 민법은 기본이지만 예. 사법고시라든가 행정고시 그리고 각종 라이센스 있죠. 예. 간평사, 공인중개사, 무슨 주택관리사, 예. 또 변리사 많죠. 노무사, 감정평가사, 네,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공인노무사 이런 국가가 실시하는 뭐 세무사, 공인회계사 예, 맞습니다. 모든 그 자격고시를 하려면 민법을 알아야 됩니다. 민법은 백성민자 법법자 국민들이 알아야 할 법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민법이죠. 시민법이기 때문에 안영찬 교수님께서 직접 라이브로 하면서 질의응답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신다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그 첫 강의는 제가 수목금 이렇게 수목금 일주일에 3번씩 해서 1시간씩 진행할 거고요. 강의 시간은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강의가 아마 2월 23일 날 9시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채널을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수님. 예,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안영찬 민법, 민법 안영찬 이렇게 하니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검색이 돼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민법을 잡아주는 남자 해가지고 민잡 이렇게 만들었어요. 민법을 잡아주는 남자 해가지고 민잡.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민잡을 검색하시면 제 채널을 들어오고 제가 거기에 지금 아직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강의 하나 하나 이렇게 안내하는 내용을 하나 녹화해 놨으니까 한번 민작 검색하셔서 구독하시고 매주 수목금 9시부터 10시까지 저와 함께 같이 민법 한번 잡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충분히 가셨죠? 여러분들 저 안영찬 교수님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또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